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FC 논평입니다. 오늘은 총회 임원회의 권한과 한계라는 주제로 논평하겠습니다. 최근 총회 임원회가 분쟁이 마무리되고 있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교회 담임 목사를 불러서 의견을 청취했다는 소식이 화제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여기저기에서 총회 임원회의 권한이 무엇이며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총회는 총회 규칙을 정해서 그 규칙대로 움직이도록 했고 그것이 우리 총회의 100년 전통입니다. 총회 파해 후에 그런 원칙과 규정이 없으면 교단이 바로 돌아가기는커녕 무질서와 혼란이 판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총회 임원회가 부쩍 총회 헌법, 규칙, 결의 정신을 내팽개친 채 무원칙으로 교단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총회 임원 선거 때마다 후보들은 총회 헌법, 결의, 규칙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막상 임원이 되면 헌법과 규칙, 결의 등은 어디로 사라지고 무원칙으로 교단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원들의 권위의식도 하늘을 찌를 듯 하다는 겁니다. 마치 세상 행정의 관료주의적 정신, 로마 카톨릭이 교황주의적 정신, 세속 정치의 제왕주의적 정신 등으로 총회 임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비판과 지적들이 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문제점들은 지난 수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노예 사건들을 보면 그런 실상들이 뚜렷합니다. 총회 임원회가 입이 닳도록 약속하고 공언했던 사안들이 무려 7년 동안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충남노예 사건은 불법으로 속회를 구성하여 혼란을 일으켜 분쟁이 시작되어 7년을 끌어오는 중에 2020년 9월 4일자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7년 전 총회 임원들, 재판국원들로부터 시작하여 그 해마다 총회 임원회는 대법원 판결을 노래 부르듯이 미루고 미뤄왔습니다. 대법원 판결만 나면 사건을 해결해 준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지난해 막상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총회 임원회는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채 결국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제99회 총회 임원들로부터 시작해서 제106회 총회 임원들, 제99회 총회 이후 충남노예 문제로 재판에 관여했던 분들 모두 책임이 있는 것이죠. 정말 총회 임원들과 재판국원들이 장로교 정치 원리를 무너뜨리고 총회 헌법을 파기하고 교단 질서를 어지럽힌 장본인들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비단 충남노예 사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석교회도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2018년 2월 9일자로 대표자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패소했는데 정치적으로 패소한 인사의 손을 들어두면서 4년을 끌어왔습니다. 총회 임원회 그리고 총회 재판국이 그런 불법들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면서 해마다 총회 임원들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해결을 시도했으나 지금까지 속수무책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석교회 사건을 재판한 재판국원은 대표자가 아니라고 판결난 인사의 편을 들면서 판결했다가 다시 사법에서 총회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해도 그냥 버티었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백주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난해까지 수년 동안 논란이 되었던 순천노예 사건도 그렇습니다. 총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원칙을 무시하는 인사들 편을 들어주면서 총회 임원회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결한다고 하더니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중분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부천 해림교회는 분쟁에 휘말려서 불법 재판 등의 문제를 견디다 못해 교단 탈퇴를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사법에서 교단 탈퇴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랬으면 총회 임원회가 해노예의 청원대로 행정 처리만 하면 될 일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면서 정치에 입사하여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대구노예 서영교회 박모 목사 재판 사건도 그렇습니다. 이 재판 사건으로 제출된 대구노예 문서가 불법 문서라는 사법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은 검찰로부터 벌금형까지 받았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당사자들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가운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의 당사자가 재심
혹은 소원장을 제출했는데 총회 임원회는 총회 규칙에 근거해서 10일 이내에 헌입으로 이첩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차례 양측을 만나더니 어떤 해결도 보지 못하고 아직도 답보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제106회 총회 임원회가 다시 그런 무모하고 무원칙적이며 정치성이 엿보이는 소위원회를 구성한 소식이 들려오자 여기저기서 총회 임원회의 권한과 한계가 무엇인지를 놓고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문제의 소위원회는 경안로의 영덕교회 사건을 두고 나온 말입니다. 정말 총회 임원회는 헌법과 규칙 그리고 결의를 준수하고 장로교 정치를 바로 실현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총회 임원회가 지교의 사건에 개입하고 간섭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합리적으로 그리고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총회 임원회가 제106회 총회 파해 후 해야 할 일들이 정말 산정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회의록 채택, 특별위원 임명, 최근에 벌어진 선거 관련 소송 준비, 은혜로운 동행 전국 기도회 준비, 총회 결의사항 이행을 위한 행정처리, 제106회 총회 수임사항 점검 등입니다. 그런 일들을 처리하려면 총회 임원들이 매일 출근해서 머리를 맞대고 일해도 부족할 판인데 정작 해야 할 일들을 미뤄둔 채 지교의 분쟁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니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영덕교회 관련 임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이 지방에서 상경하고 당사자도 경상도에서 서울까지 불려 올렸다니 정말 그렇게 하실 일이 없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총회 임원회가 지교의 분쟁과 관련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또 임원회가 총회 특별위원회의 사업과 청원 보고를 거부할 수 있는지, 또 총회 회부 영상에 드러난 미보고사항 처리 문제점이 무엇인지, 총회 헌법과 규칙 결의에 준한 임원회의 권한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CFC 논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